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김진태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 등.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언론인 정규재 씨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이분을 황장수보다 낫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진짜 제가 글 애독하던 한정석이나 이분이나 왜 다 이 모양 이 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간 보는 듯한 행동을 여러 번 해서 제가 간규제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이제는 이 정도도 넘어서 임계점을 지나서 위험한 사람이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을 위험한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시간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진짜 한정석 씨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노골적으로 친중으로 돌아가가지고 뭐 그렇게 마음상은 안타까운데 그래도 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은데 이분은 좀 간을 보면서 가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많이 주저됐습니다. 자, 백모 누군지는 아시죠? 최근 허수아비와 사랑에 빠진 정규재라는 영상에서 정규재가 최근 중요 사안에서 소위 논리학적 허수아비 오류를 반복하고 있어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영상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정규재 이분 양력을 살펴보면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하고 동대학원 재무학 과정으로 석사를 취득한 걸로 나옵니다. 자, 논리학은 철학과에서 보통 전공 필수입니다. 그리고 논리 오류 부분은 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들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논리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논리 오류를 저지르지 않고 남이 논리 오류를 저지르면 이를 잡아내서 지적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파트예요. 논리학의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은 부분이에요. 논리 오류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허수아비 오류는 그중 가장 흔하게 그러니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중요 오류들 중 하나입니다. A를 A' 혹은 A'-로 인식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모함법이 허수아비 오류입니다. 최악의 경우엔 A를 B나 C로 인식하게 하는 미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방법도 사실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수아비 완전히 그러니까 저 상대를 갖다 치는 게 아니라 이 완전히 뭐 허수아비 같은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서 상대편을 가상의 존재로 투영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인식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은 인식을 시켜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허수아비 여기 오류라고 합니다. 이분 고려대학교 철학과에서 도대체 뭘 배운 겁니까? 진짜 고려대학교는 제가 졸업한 학교이기도 해서 진짜 여기서 참 욕하기도 참 주저되는데 진짜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재무학 석사이면서도 근본적으로 재무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는 회사를 세우고 운영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아주 고려대학교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뭐 그전에도 땅에 떨어뜨린 분들 많습니다만 재무학 석사가 원가 회계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 세운 것 같은 회사를 설립하고 무슨 이분이 언론계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학 가지고 원가 회계 그 영어로 하면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개념 번역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하여튼 한국에서는 원가 회계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재무학 석사이면서 언론계에 종사했던 사람이면 본인이 언론사를 세울 때 충분히 원가 회계 개념을 갖다 도입해서 그것에 맞는 규모의 회사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회사를 세운 것 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철학과 졸업 문학사잖아요. 허수아비 오류 논증을 남발하는 거 둘 다 황당한 일인데 이분은 이걸 둘 다 겸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명철한 면이 있는 분이에요. 뭐 한정석 씨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치명적 한계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분 글이나 평론은 사안에 따라 기복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그 명철한 부분도 딱 나오고 완전 뻘도 나와요. 여러분께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능력을 키운 뒤 이분 평론을 음미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안 보시고 무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분의 평론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우물한 개구리란 느낌이 너무 강해요. 뭐 트럼프나 그런 사람들 뭐 평론이나 그런 거 할 때 이 사람이 영민의 정서, 영민의 문화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 엉터리 평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엉터리 논증법을 사용해서요. 어떻게 철학과 졸업한 분이 스트로맨 팔러시를 갖다 남발합니까? 다행히 한국에는 이분을 대체할 인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빨리 부상해서 이분을 대체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목에 나온 대로 김진태 의원에 대한 겁니다. 이 사람은 세작의 참모 노릇을
하든지, 그러니까 참모가 세작이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너무 멍청하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엄청나게 지능적 세작이든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럼 일단 현재 예전에 그 YS 수하들이 지금 현재 5.18 유공자 명단 그 공개에 그렇게 강하게 저항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뒤에 가면 알게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5.18 유공자 사례에 대해 그분의 신상을 밝히지 않는 선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분 이름을 밝히면 제 정보 소스 중 한 분과의 연락이 두절되게 됩니다. 그분과의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 정보력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둘째, 유공자 지위를 그분이 원해서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른 날에 날벼락 맞듯이 받은 거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영남 출신이고 행정고시 합격 후 행정관료로 살았고 전두환 정권에서 장관직을 역임했습니다. 민주화 운동 비슷한 것도 안 한 사람이고요. 이쪽 사람들하고 뭐 가까이 지낸 적도 없는 사람이고요. 호남이 임지였던 적도 없습니다. 공직에 있을 때에는 성실한 걸로 상당히 정평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상당히 고지식한 사람 같아요. 이분이 5.18 유공자로 지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이분도 어안이 벙벙해서 뭔가 착오 아니냐라고 했는데 당시 여당 측 인사로부터 그냥 잘 받아두고 이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아무 이야기도 안 했지만 자기도 하도 황당해서 친척들에게 자기가 5.18 유공자가 되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분이 언제 5.18 유공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못 들었습니다. 근데 5.18 유공자 숫자의 변동을 정권별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노태우 2224명, 김영삼 4067명, 김대중 3863명, 노무현 3586명, 이명박 4377명, 박근혜 4225명, 문재인 4403명. 자, 봅시다. 희한한 게요. 김영삼, 이명박, 문재인 이 세 사람 때만 늘었어요. 유공자가 중간에 당연히 뭐 이분들이 진짜 영생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가 줄어야 정상이죠. 돌아가시는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확실히 추가된 때가 김영삼, 이명박, 문재인 때예요. 김대중, 노무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5.18 유공자의 지정 권한을 광주광역시로 언제 넘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국무총리실 산하라고 하지만 뭐 사무실 자체가 광주광역시 시청에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간 이 세 사람 김영삼, 이명박, 문재인 임기 동안에 그 수가 늘어나는 희한한 현상이 보입니다. 자, 지금으로 봐서는 5.18 유공자 지정 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때는 뭐 장난을 치더라도 뭐 장난까지 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확대 해석이 좀 돼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5.18을 갖다 신성하게 봐가지고 장난까지는 안 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 생각해보세요. 김영삼 때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숫자가 확 불었어요. 2배가 됐습니다. 2배. 제가 들려드린 사례도 보면 그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냥 막 뿌린 모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 화내고 이거 해가지고 결국 김영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김영삼. 자,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김대중하고 노무현 때는 문제가 없었고 김영삼 때 문제가 제일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명박 때 본인들이 이명박 보호해 주는 거예요. 참으로 바보 같죠? 그런데 현재 자유한국당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누구냐면 박관용입니다. 당연히 상도동계예요. 최영우나 김동영 수준의 측근은 아니었습니다만 YS 정권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뭐 나중에 국회의장도 역임했죠. 자, 지금 이 상황에 김진태는 당대표 경선 개표에서 후보 측 참관인들이 참관 못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교묘한 세작이든지 아니면 황당할 정도로 멍청한 것 같은데 둘 중 하나인데 제가 보기엔 후자 같습니다. 근데요, 어느 것이든 상관없어요. 자,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참모들이 무슨 세작들만 들였는지 이에 대해 진언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요. 뭐 아무튼 뭐 본인이 세작이든 멍청하든 간에 이런 일을 방치하는 건 김진태에게 신뢰를 주기엔 심각한 결함입니다. 본인이 5.18 그걸 갖다 얘기를 꺼내고 나서 상황이 이런데 말입니다.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말이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게 설사 지더라도 내각 책임제파에게 안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김진태가 만약에 참패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방치해서 내각 책임제 개헌에 본의 아니게라도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김진태는 본의 아니게라도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의 탄핵 결정 이후 당을 떠나지 않고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것 때문에 그의 판단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때야 그랬다 치지만 그때는 뭐 사람들이 다들 정신이 없었죠. 저도 홍준표 지지했습니다. 그때 홍준표가 결국은 본색을 드러낼 거다라는 정보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가 그래서 정보 소스 한 분은 탄핵이 될 거다, 확실히 될 거다. 그리고 홍준표가 나중에 사람들 뒤통수 칠 거다. 두 이야기 중에서 제가 사실 두 이야기 처음에 다 긴가민가했어요. 이분이 그냥 뜬금없이 저한테 정보 주기 시작하는데 이분 정체가 알게 뭡니까? 근데 나중에 두 개 다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분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김진태가 결과적으로 보면 제일 나쁘다는 말을 한 분이 또 이분이에요. 그때야 그랬다 치지만 이번 정도는 그때보다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 보입니다. 김진태 의원, 당신 기분 내려고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건가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